이어서 라이브 투데이 일부가 방송됩니다. 상담 완료 시 치보염 날개 부드러운 바람에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주요 정상들과 만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자 회담을 통해 2주 안에는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한지 알려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위해서는 영토의 일부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연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도 점검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소환 조사가 7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조사한 특검팀은 내일 오전 10시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합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내란 가담과 방조, 위증 등의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남북 합의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또 나흘간 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을지 연습이 방어적 성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유럽 주요국 정상들까지 모여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3년 반 동안 계속돼 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우윤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두 9명의 정상급 지도자가 백악관에 모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 회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 유럽연합 수장인 EU 집행위원장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정상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9명의 지도자가 한자리에 앉아 회담을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거듭 약속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평화협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그러니까 2주 안에는 평화협정이 체결이 가능한지 알려질 거라고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면서 멍청한 이들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며 멍청이들의 조언은 필요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유럽 정상들이 동시에 백악관을 찾는 오늘을 빅데이, 그러니까 큰 날이라고 그리고 미국의 큰 영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관세 전쟁을 이어가면서 대척점에 서 있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미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지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3년 넘게 계속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지 미국 워싱턴으로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회담에 이어서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까지 모두 끝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조정과 안전 보장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보도된 바가 뭐 다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회담 내용이 지금 보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그 회담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진 웃음도 많이 있었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그 결과 전해진 결과만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회담의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앞서서 워싱턴에서 특파원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지난 2월 달입니다. 지난 2월 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찾았을 때와 이번 회담은 확실히 좀 큰 차이가 있었고 무난하게 끝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곳곳에서 각자의 사활적 이익을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날선 공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빅데이 이런 기회를 잘 살려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의지연합 모두가 어찌 보면 이번 기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고 있는 이런 빅데이의 기회를 마지막 기회 그리고 결정적 기회라고 하는 상호간 인식이 있어서 이 협상 테이블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 당사자, 의제연합 모두가 각별하게 이렇게 신경 쓰는 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3자 테이블이 차려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다만 이것을 위한 또 미러 간에 또 미 우크라이나 간에 다양한 이런 채널들이 가동이 되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금 모멘텀이 이렇게 좀 살아나고 있는 종전 협상을 위한 양자 그리고 다자 이런 테이블들의 외교적 노력들이 앞으로 향후 2주간에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전개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유럽 정상들과 진행한 회담 내용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시작된 한미 연합 훈련을 두고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급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시작된 한미 군사연습 의지 자유의 방패를 언급하며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와 핵무장화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만족을 표하며 10월 중으로 구축함의 성능과 작전 수행 능력 평가 공정으로 넘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북한 해군이 머지않아 국가 핵무력 구성과 핵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3분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보합권에서 좁게 오르내린 끝에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 전 거래일보다 0.08%, S&P 500 지수 0.01% 밀려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종합 지수는 0.03%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미국 정부가 약 100억 달러를 투입해서 인텔 지분 10%를 인수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자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자,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는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로도 미국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3%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3분 증시였습니다. 네, 김건희 씨가 구속 뒤 특검의 두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번 다 조사하지 못한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까지 집중 추궁했는데요. 김 씨는 이번에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특검이 지난 12일 구속된 김건희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네, 폭염이 계속되면서 곤충들도 지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벌이나 뱀 같은 야생 곤충과 동물들은요,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가 바로 여름이라고 하네요. 네, 특히 벌쏘임 환자 대부분이 여름철에 발생하는데요.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벌과 뱀으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면지 캐스터. 네, 오늘은 조인준 종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대 2팀 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여름철에 벌쏘임 사고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여름철은 벌의 먹이 활동과 번식이 가장 활발해 개체수가 늘고 또 둥지를 지키려는 경계심이 강해집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제 여름철에 야외 활동을 많이 나가는데요. 그때 사람들에서 나는 땀 냄새나 음식물 냄새가 벌들을 유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름 말부터 초가을까지는 애벌레와 여왕벌을 지키려는 본능 때문에 공격성이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겹쳐 여름철에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뱀이 미리 도망갈 수 있도록 나뭇가지로 주변을 툭툭툭 치거나 발을 강하게 구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만약에 뱀을 이미 발견하셨다면 절대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서서 최소한 3m 이상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재신임 투표 결과 높은 찬성률로 현 지도부가 재신임됐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대전협 비대위는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상대로 현 비대위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진행한 결과 92.2%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무더위도 계속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네, 지금 비는 내리지 않고 있지만 1시간 전보다 하늘에 구름이 많아졌습니다. 또 습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서울의 체감온도가 29도 선까지 올라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는 중부 곳곳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 별다른 비 예보는 없고요.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에 라이브 투데이 2부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이어서 라이브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